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달 3일 시작하는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의 개폐막작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영화제의 전체적인 계획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이번 영화제의 전체적인 특징 짚어보겠습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작 카자흐스탄 영화 말도둑들 시간의 길입니다. 중앙아시아 초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카자흐스탄 스타일의 서부극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작품으로 절제된 대사와 연기, 감정 표현 등이 눈길을 끄는 작품입니다. 폐막작은 임대영 감독의 작품 윤희에게 엄마와 딸이 일본 오타루로 여행하면서 겪는 모녀간의 이야기입니다. 두 작품 모두 부산국제영화제의 뉴크런츠상을 수상한 감독들의 작품으로 영화 제작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영까지 지원한 작품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칸이나 베를린, 베니스 같은 영화제 상영하게 하는 이런 수작의 어떤 지원, 제작 체계의 어떤 선순환 구조가 완벽하게 완성이 돼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올해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에는 세계 85개국에서 303편의 영화가 참가합니다. 지난해 79개국 323편과 비교해 초청 국가는 늘었지만 작품 수는 20편 줄었습니다. 내년이면 영화제 출범 25주년을 맞는 만큼 제도약의 원년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결산의 결과 어느 정도 정상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기 시작하는 제도약의 해고. 한국 영화 100년을 회고하는 가장 중요한 작품 10편을 선정해 공개하고 아시아 여성 영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보는 아시아 여성감독 3인전도 마련됐습니다. 각국의 영화인과 학자, 비평가들이 참여해 영화계 전반의 다양한 주제를 두고 토론하는 포럼 비프도 새로 제공합니다. 몇 년간 내분과 진통을 겪으면서 지난해를 정상화의 원년으로 정했던 영화제가 올해 목표 제도약의 원년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9월과 10월에도 태풍은 안심할 수가 없죠. 당장 이번 주말에도 한반도로 북상하는 태풍 소식이 있어서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가을 태풍이 잦아지면서 올해부턴 굵직한 5개 행사의 장소를 바꾸는 등 부산국제영화제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3년 전 태풍 차바가 핥힌 자리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비프빌리지는 완전히 망가졌고 영화제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6년 전엔 태풍 다나스의 습격으로 사상 처음 야외 상영이 취소됐고 지난해엔 콩레이 북상 소식에 개막식 당일 야외 무대가 철거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을 태풍은 대부분 9월에 발생했지만 절반 이상이 10월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상륙한 2016년 차바와 2018년 콩레이 등은 10월 초순 영화제 기간과 겹치면서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태풍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조직위는 고민 끝에 올해부턴 비프빌리지를 세우지 않고 야외 행사를 영화의 전당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해운대 비프빌리지에서 진행했던 오픈토크와 야외 무대를 올해는 영화의 전당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운영과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분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길목에 마련된 비프빌리지는 넓은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상징적인 야외 무대, 감독과의 대화나 배우들의 오픈토크 등 인기 행사가 집중돼 있어 언제나 관객들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매년 태풍 북상 소식에 불안해해야 했던 마음은 덜게 됐지만 바다와 영화가 공존한 특색 있는 바다 영화제를 앞으로 볼 수 있게 된 건 큰 아쉬움으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수억 원을 떼이자 자신을 속인 자들의 가족을 찾아가 납치하려던 중국 동포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돈을 돌려받겠다며 장기 매매 계획까지 세우고 이를 실행하려 했는데요. 겁만 주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부산의 한 카페에서 30살 A씨가 열띤 모습으로 무언가 설명합니다.
브로커인 척하며 이야기를 듣던 경찰들이 순식간에 A씨를 제압합니다. 조선족 A씨는 지난해 초 가상화폐 투자금을 중국 위안화로 바꾸려다 2억 원을 떼었습니다. 앙심을 품은 A씨는 달아난 조선족 2명을 상대로 납치와 장기 매매를 계획합니다. 가족까지 모두 6명을 노렸는데 이 중에는 2살과 4살 배기 아이 둘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계획은 치밀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A씨가 SNS에 쓴 글입니다. 장기 거래를 뜻하는 은어로 각종 장기의 영문 첫자를 딴 귀신 헬리콥터. 여기에 장기를 판다며 연락처까지 적어 120차례나 글을 올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짜로 그냥 데려다가 뭐 심장도 있고 신장도 있고 간도 있고 다 팔려는 거거든요. A씨는 범행 대상이었던 조선족 일가족이 사는 집 주소까지 알아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지난해 9월에는 한 명당 20억 원을 주겠다는 장기 매매 브로커와 실제 접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브로커를 가장한 경찰에게 덜미가 잡혀 구속됐습니다. 피의자는 장기를 적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SNS에 장기 매매 글을 꾸준히 올렸으며 피해자를 감금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겁만 줘서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었고 실제 납치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북한과 원도심 야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유람선이 오는 10월부터 운항에 들어갑니다. 북한 일대 해양 관광도 조금씩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부산항 북항 일대를 돌아보는 유람선이 이르면 다음 달 첫 운항을 시작합니다. 중구 중앙동 옛 연안여객 터미널 부지에 터미널 건물을 짓고 있고 500명을 태울 수 있는 새 유람선도 준비 중입니다. 운항 코스는 북항 재개발 일대를 지나 용호동 오륙도와 태종대 앞바다 등을 둘러보는 1시간 일정이 될 예정입니다. 주말에는 부산항대교 경관 조명과 원도심 영도 야경을 관람할 수 있도록 야간 운항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선착장 주변에는 안전시설도 하나둘 갖춰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곳에 고급 식당과 카페를 갖춘 대형 쇼핑 거리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가지고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자 그렇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유람선 운항과 쇼핑몰 건립을 계기로 원도심 해양 관광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후 친수시설, 주차장 등 공적 기반 시설물을 조성하고 운항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으로 부산항 연안 해양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인근 북항 재개발 구역에는 요트 마리나 시설도 들어올 예정. 북항 일대가 새로운 해양 레저 타운으로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일본 여행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지난달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승객이 지난해보다 7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에서 일본행 배편을 이용한 승객은 4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만 5천여 명에 비해서 68.8% 줄었습니다. 특히 대마도행 승객이 8만 8천여 명에서 1만 6천여 명으로 79%나 줄어들어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8월에 비해서 0.2% 올랐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5.9% 하락한 반면 전기, 수도, 가스는 2.1% 올랐고 서비스 물가도 1.1% 상승했습니다. 공업제품은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공동주택 관리비가 57% 올랐고 중고등학생 학원비도 3, 4%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학교 급식비는 30.6% 내렸고 학생복과 보육시설 이용료 등도 두 자릿수 감소세로 나타났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부산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오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지역 혁신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2부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에게 원심대로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허위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파급력이 큰 기자회견에서 교묘히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핵심 공약을 강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 당시 현직이던 나동현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한 공장이 양산이 아닌 창녕에 들어서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기소됐습니다. 부산의 생태하천인 구덕천과 학장천에 폐수가 무단 방류돼 구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사상구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쯤 사상구 학장동의 한 주유소 자동세차기 청소 과정에서 검은 폐수가 우수관로를 통해 구덕천으로 무단 방류돼 학장천까지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청은 해당 주유소에 대해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고 오염물질이 검출되면 폐수 무단 배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부산대 교수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부산대 여성주의 동아리연합 등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오늘 저녁 부산대 정문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부산대 이철순 교수의 공식 사과와 대학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달 19일 친일 논란을 일으킨 서적 반일 종족주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위안부 피해 관련 발언을 제기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형 관광 혁신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가 오늘 영도구 복내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 관광기업들의 창업과 보육 허브 공간으로 활용될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에는 관광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 45개 기업이 입주해 부산형 관광 콘텐츠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지상 4층 연면적 2,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특히 1층은 방문자 센터와 개방형 오피스, 일자리 상담 부스 등 관광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개방됩니다. 부산 경영자 총협회가 지역의 주요 기업 121곳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해 평균 추석 연휴 일수는 4.1일로 지난해보다 0.6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 기업의 60.3%가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5.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